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오늘은 탈북민이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자본주의를 접하고 되게 당황스럽고 낯설고 이질감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이미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야. 사회주의는 이런 거라고 자본주의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제대로 이제 알고 시작했던 게 아니고 저희는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정말 좋은 곳이고 이제 남한의 자본주의는 정말 인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곳이야 라고 이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았죠. 북한에서 말하는 진짜 노래들 이런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체제 선정 노래들을 보면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이러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 나라 이 땅이 최고로 좋고 실행용 운동에 감사하고 맨날 이런 것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이게 귀한 건 맞죠 어디나. 근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체제가 정말 좋다. 우리는 이제 굴복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의 최고고 최고다. 이렇게 맨날 그렇게만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아픈데 부잣집은 개가 아파도 수술 받는데 가난하고 못 살면 사람도 이제 죽어간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 길에 세를 내야 되지, 물을 마시면 물 세도 내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다 세금이야. 세금 폭탄인 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냥 진짜 뭘 하면 다 세금이서 그냥 평민들은 살기 정말 힘든 나라라고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랬던 건 부자들이 이제 강아지를 안고 이제 병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아이가 아파하는데 길가에서 죽어가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이제 의사들이 그 강아지 안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보여지게 돼서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는 나쁜 거구나 라고 이제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에 보통 이제 지나가다가 물이 먹고 싶으면 목이 마르면 문을 두드려가지고 물 좀 먹읍시다 이러면 바가지에 물을 떠줘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을 같은 데 내려가면 시골 같은 데는 우물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냥 지나가다 물 좀 먹읍시다 이러면 그냥 물을 떠주거든요. 물 먹겠다는데 물이 없어 하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좀 밤이거나 이럴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밤에는 도둑이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또 한번 엄마가 집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냥 물 좀 먹자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물을 먹고 아줌마랑 이야기를 보다가 그 아줌마 식사까지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먹을 게 없는데 생판 모르는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인데 왜 밥을 먹여 보내지 했는데 되게 좀 장사하러 많이 다녔는데 장사는 안 되고 좀 많이 굶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목이 마르거나 이러면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좀 저는 되게 많이 익숙한 것이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물을 사 먹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좀 그땐 충격이었어요. 근데 북한 장마당에 갑자기 어느 날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은 아니고 사카린 물이었어요. 사카린을 이렇게 넣고 핑크색의 이렇게 식용 물감을 좀 넣어가지고 살짝 핑크색의 물인데 달달해요. 그 물을 이런 아이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장마당 입구에서 팔았거든요. 한 컵에 얼마? 5원 이렇게 해서. 근데 까까오는 그 물이 그냥 얼린 게 까까오예요. 그러니까 얼음 보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리기도 하고 그 장마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이러니까 갈증도 되게 심하고 거기 먼지도 되게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일 보고 한 컵 마시고 이렇게 가는 그런 용도로 팔긴 하더라고요. 그건 근데 단물이니까 그냥 사 먹는다 생각을 했죠. 네, 한국에 드디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회주의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다가 정말 북한에서 진짜 나쁘다고 교육하던 자본주의에 어느 날 발을 들여넣게 됐어요. 한국에 왔는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는 체감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학생이었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근데 되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의료체제나 어떠한 세금의 그런 시스템이나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복지 부분에 들어가거나 나라가 운영되는데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세금을 안 걷는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세금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다른 명분으로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뭐 학생들부터 할머니까지 진짜 그 각 계층마다 정말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학생들부터 이제 외화벌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이제 교류를 해서 달러를 들여와야 되는데,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물건을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외화벌이 한다고 산에서 이제 봄이면 산에 가서 고사리 뜯고 고비 뜯고 버섯 캐고 맨날 그러고 이제 약초 캐고 그걸 이제 다 내라고 해서 이제 얼마씩 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할당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은 그냥 내가 버는 만큼 내면 되는데, 북한에서 내야 되는 그 세금의 개념은,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외화벌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내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되게 이것저것 진짜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건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뱃사공이지만 내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서 그 고사리를 사서 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사리를 내라고 하면, 그래서 고사리 막 500g짜리 뭐 3개 내라, 아니면 뭐 그렇게 맨날 나오거든요. 봄마다 나와요. 학생들이 나오고 이민반에서도 뭐 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내는 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세금인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걷어들인 거고, 그리고 회사가 굴러가지도 않는데 회사에 돈 내고 일하는 것도 이상한 나라고, 일을 하는데 돈을 내가 못 받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에 정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pom프로 이제 몇 미터 이하, 5미터 이하에서 물을 길어리면 뭐 깨끗하다, 뭐 먹을 수 있다 이러고 그냥 먹는데, 그 물이 진짜 정수가 된 건지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인지에 대한 기준치를 몰라요. 그냥 개인이 집 앞 땅을 그냥 파가지고 펌프 넣고 아니면 그냥 호수가 나오면 이제 호수 연결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저는 정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물 맛이 다 달랐어요. 어떤 집은 물에 약간 살짝 새기름도 뜨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을 한 이틀, 3일만 이제 물통을 안 씻으면 물통에 이제 그 물때가 좀 진하게 앉아요. 그래서 물을 길 때마다 그 물통을 이렇게 물때를 다 씻고 물을 새물 뜨고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그 물들을 진짜 우리가 과연 먹어도 되는 물인지 모르고 먹은 거잖아요. 한국에서 물을 파는 물들은 뭐 옥수수 수염차나 이런 차 음료 빼고 그냥 생수도 그 기준치가 있고 정수를 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사 먹는 게 훨씬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많이 낯설고 이상한 문화였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더 편리하고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처음에 와서 되게 좀 제일 싫었던 부분이, 한국에 왔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막 오면 막 이렇게 떡도 돌리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이사 오고 이러면. 근데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사투리도 되게 세고 이래서 저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떡 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살면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막 옆집 아줌마 뭐 할머니랑 너무 친하게 지냈어서 친척들보다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아도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같이 밥을 한 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차갑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서울은 콘크리트였어요, 저에게. 북한은 그냥 시골 마을이었다면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약에 도시로 갔다면 그때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다가 이곳에 뚝 떨어지니까 너무 냉정한 거예요. 세상이 얼음장 같고 콘크리트 같고. 근데 그때는 제 자신도 차가워서 더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막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 동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친구는 동네에 다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서울 한복판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너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고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낯선 곳에 온 그 세터민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고 이게 더 편리해지고 더 편안한 거예요. 누가 나의 어떤 사생활에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십을 떨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북한은 진짜 수저가 몇 세트 있는지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도 뭐 시골로 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북한은 정말 막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어젯밤에 누가 이 집에 다녀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다음날 누가 왜 왔어? 이러고 막 이상한 그런 거 물어보고 남의 개인사고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거 물어보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뭐 누가 왜 오고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알고 이렇게 지내던 상황이었고 여기 오니까 혼자 고립돼서 되게 많이 외로웠죠. 사회주의 체제의 시골에서 살던 세터민이 대한민국 세월에 자본주의 중심에 오면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본주의에 많이 물들어서 이제 자본주의가 좋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고독하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나네요. 남한은 세금의 나라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나라였는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 북한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면 그게 오히려 건강한 나라인 거잖아요.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온 지 지금 10년이 넘은 탈북민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